네. 자, 디아페 비누. 네, 여러분. 디아페 비누. 어떤 분의 그 구매 후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기에 조급증 때문에 짜증이 났지만은 꾹 참고 한 달 정도 써보니 피부 트러블이 줄어드는 것 같고 일단 피부가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여행이나 설에 본가에 갈 때도 꼭 챙겨갑니다.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후기입니다. 후기 거의 잘 안 씁니다. 남자들이 뭐 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생수를 배달해 주면은 너무나 고마워서 고맙다고 인사말을 남기는 정도지요. 새벽에 가려워서 몇 번씩 깨고 그랬는데 디아페로 샤워하고 자면은 가려움이 거의 없어요. 디아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이거 좀 단정하세요. 단정하시라고. 디아페 때문이에요. 신기합니다. 병원에서 준 연고를 안 바르고 자도 표면합니다. 대단하네. 유황이니까. 유황이니까. 자,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거죠. 예. 보습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이야, 좋은 건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디아페 비누를 2세트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디아페 비누를 추가로 증정합니다. 요 2세트를 구매하시면 네, 요거 요거 하나 드리고 예. 3세트를 구매하시면 네. 요거 2개, 두 개, 예. 2개 드립니다. 자, 건조한 날씨에 특히 좋은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재구매율 1위입니다. 예, 이게 재구매율이 그렇게 높아요. 네, 그래요. 예. 한번 쓴 사람들은 꼭 찾습니다. 네. 예. 굉장히 효과가 좋고 네,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네. 여드름을 이 비누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은 디아페 비누를 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황에 사실 살균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여드름이나 특히 또 우리 아이들 아토피 있는 아이들 굉장히 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동방 박사가 예수님한테 바친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유황과 뭐야? 틀렸다. 개그 치다가 씹혔네. 배구 치다가 씹혔어요. 그래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앞에 깔아주는 거에 씹으면 그래요. 개그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이고요. 예. 유황은 아니고 유황도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차라리 드리고 싶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디아페라고 그러시겠어요. 차라리. 이게 나중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씹히는 것 같아서 이런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심재철 자유한국당 아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 양반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있었어요. 일당 되면 일당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또 그러고 있는 건데 아니 뭘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무 말 대잔치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아니 사실 검찰이 죄가 있어서 항상 기소를 했습니까? 전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멀지 않은 과거인 2017년에도 쿠데타를 실제로 군부 쿠데타를 준비하고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다 가두어서 집어넣어놓고 정부 체제를 전복시킬 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필요에 따라서 계엄령. 무력까지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그 계획이 처음 폭로됐을 때만 해도 이게 그냥 기무사에서 안으로 짜본 거겠지 이런 수준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밝혀지는 것들이 실제로 집행을 해볼 생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심재철의 그런 발언은 저는 실제로 추진할 애들이다.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그게 무슨 탄핵당할 일이라고. 2004년 탄핵은 조선일보의 지면에서 시작됐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태초에 말이 있었다. 태초에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2004년 1월부터 심지어 탄핵 여론조사 비슷한 걸 시작해요. 비토 여론 이런 거 하면서 탄핵 여론조사하고 거의 유사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조갑재 씨가 이미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고 그래서 언론이 나서고 좀 유사 시민단체 비슷한 데가 나서고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고 그때 이제 조순영의 민주당이 같이 합세하면서 탄핵이 이루어진 거고 군부를 피운 거군요. 네, 그리고 그때 탄핵 당한 발언이 열린우리당이 잘 되도록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이었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요새도 조선일보 지면을 분석하면 2004년 어게인이에요. 아, 선거법 근데 위반 관련해.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파리하게 다른 게 그때는 SNS도 없었고요. 야, 그쵸. 네. 그리고 유튜브도 없었고, 그리고 이 촛불 집회도 2008년 촛불 집회나 또 2016년의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지금보다 사실은 보수 언론이 여론을 장악하는 힘이 컸었을 때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예. 것들이 먹힐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총선 못 이길 텐데, 아니 미래통합당이 총선 못 이길 텐데 뭐 심재철부터 낙선할 텐데. 아니 뭐 간절한 바람으로 한 거. 그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그 탄핵의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근혜 탄핵했을 때랑 같은 논리로 지금 청와대 13명을 기소를 해놨잖아요. 검찰은 청와대에 검찰이 지금 집중 중이다라는 저촉행위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다 기소해서 이 범죄를 만들고 나면 이 모든 총책임은 그 대통령에게 있다는 구도로 몰고 갈 것이고 이것을 처음 마곡을 드러냈던 것이 뭐 처음은 아니죠. 하여튼 2020년 검찰총장 신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얘기가 선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최근에 벌였던 가장 무서운 일은 그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선거법 위반을 하면 선관위로 접수가 되고 선관위가 경찰에 의뢰해서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까지 올라가는 양식을 취했는데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거든요. 검찰이 모든 건을 직접 하겠다고 하면 선거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과 이 보수 쪽에서는 검찰이 다 직접 할 것이고 그럼 검찰은 선관위나 경찰의 판단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253개 모든 지역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왜냐면 고발장은 다 접수가 될 거니까 예, 정당에 대한 수사까지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청와대 13명 수사한 것을 더해서 총체적 부정선거였고 범인은 문재인이다라고 몰아간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탄핵 카드를 던지는 방식으로 저는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물론 아니, 근데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가 우리 그것까지 생각을 해놔야 된다. 네, 우선 첫째는 박근혜에 대한 형사 재판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루어져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는 뭐 총선에 개입했다 이런 거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줌마와 권력을 쉐어했는데 그게 헌법 그것을 위반인 거죠. 본인이 인정했어요.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행상 책임을 진 거예요. 탄핵은 그런 걸로 이루어진 거고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요. 행상 책임. 네. 현역 국회의원, 현역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형사상의 이유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머지 형사적 책임은 탄핵 이후에 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뭐 탄핵은 그래서 그건 아니었죠. 지금 심재철의 저 발언의 타겟이 어디일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심재철 대표라고 봐보겠어요? 거기도 지금 5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계산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탄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계산을 다 한 사실. 건데 타겟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이란 얘기를 하면 중도 일부는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제 선거에 들어가면 자꾸 중도 하는데 사실은 결국 우리 편 많이 끌어내는 싸움이 돼요, 막판에. 네. 저는 타겟이 우리 공화당 쪽에 있는 태극기 세력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타겟이. 지금 최윤희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고 그러니까 총선의 결집용 메시지로 던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 세력의 최대 결집을 이뤄내겠다. 그리고 은근히 지금 우리 공화당 김문수 그쵸. 이쪽의 움직임이 신경이 쓰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얘기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여전히 보수의 최대 주주는 박근혜다. 그리고 박근혜가 행여라도 총선 전에 뭐라도 메시지 한마디를 던지게 되면 그게 아마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에는 일파만파가 될 겁니다. 게다가 유영아가 탈당했어요. 오늘 저 미래통합당 홍문적당에 창당하는 들어갔다는 얘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영아가 지금 공화당에? 박근혜 메신저 아닙니까? 그리고 유영아가 유일하게 박근혜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저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유영아의 탈당이. 그래서 그 점이 신경 쓰여서 총선용으로 던진 메시지인데 중요한 건 정작 심재철이 못 살아도 들어간다니까 총선에서.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어요, 저게. 야, 그건- 무섭네요. 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전- 타겟은 명확하다. 그리고 좀 지금 그렇게 해석을 못 하고 그냥 뭐 갑자기 탄핵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철이 돌아와서 결집을 위한. 근데 네. 결집을 하되 네네. 그냥 결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냥 태극기 세력이요. 박원석 의원이 예. 얘기했듯이 가장 지금 거슬려요. 어딘가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그 중심이 아닌데 뭐가 계속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큰 문제보다는 그 거슬리는 작은 것. 이 본능적으로 사람이라는 건 그 거슬리는 작은 것이 나한테 더 미래에 위압적일 수 있다. 위험 요인이라고 보는 건데 심재철 대표나 미통당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 그 세력이 가장 거슬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뭔가에 반응할까? 생각해보면 박근혜 석방 반응할까? 그거는 니들이 뭔데? 니들이 무슨 힘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끝이잖아요. 여태까지 안 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거는 생각해도 쓸 카드가 아니고 이미 써버렸어요. 김용호 공관위원장도 썼고 황교안 대표도 썼고 이분들이 다 진정성 없게 써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카드가 뭘까? 그거 한풀이 카드죠. 탄핵이 우리의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 세력을 우리도 탄핵하자. 그러면 반응하는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태극기 세력 겨냥한 거라고 봐요. 아니 뭐 탄핵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찬 대표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선거 때 여당을 더 중점적으로 검찰이 감시하고 네. 또 이렇게 그 말하자면 수사할 것이다.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야 이게 참 이게 과거에는 뭐 조선일보 등 언론이 그렇게 한 팀이었다면 이제 검찰이 저촉하고 한 팀이니 이게 참 너무 좀 뭐랄까요 전략적으로도 봤을 때 뭐 당연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도 타겟이 될 거예요. 뭐 검찰이 우호적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이런 행보나 구상을 봤을 때 저는 그 당선돼도 계속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6개월 안에 어떻게든 기소를 해가지고 결국 의원직을 잃게 만드는 그래서 여당이 승리해도 승리한 게 아니게끔 연장전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는 뭐 그렇다고 뭐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한다든지 그런 무리수를 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검찰총장 부인에게 드리워진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맞불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야당과 한 편이 돼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제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근데 지금 검찰은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아내를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월 그건 그러니까 이제 7월 그 말하자면은 1일 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를 해서 뭐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윤석열 당신은 이렇게 이중자 때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어떤 힘의 균형을 좀 맞춰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맞죠, 그거는. 근데 이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가 뚜렷해요. 특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 이전은 뭐 결혼 이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뭐 100번 양보해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회사가 도이치 모터스가 있고 도이치 파이낸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터스는 BMW랑 미니를 파는 데고 파이낸셜은 차 사는 사람이 할부 금융할 때 그거 쓰는 거라서 파이낸셜은 안 망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리스하는 근데 여기에 거죠. 이제 그 전환사채라고 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500원에 이걸 다 샀어요. 500원에 샀는데 그래서 2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 2억 원인데 얼마 지나서 도이치 모터스가 그러니까 이 모 회사는 아니죠. 하여튼 도이치 모터스가 도이치 파이낸셜의 주식을 1,500원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3배가 뛰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가진 주식 가치가 갑자기 6억 원, 전환사채 가치가 6억 원어치로 높아졌고 그다음 미래의 에셋이었죠. 거기서도 1,000원에 사는 주식을 나중에 다시 김건희 씨가 800원에 매입을 하는 것도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건 그냥 장부를 다 보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주식을 다 그 매각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누구랑 사고 팔았는지가 이제 계약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좌 까보면 되고 그 사람이 차명인지 아닌지 여부 파악해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가격 좋은데 내가 사갈게 하고 사갔다고 하면
그건 뭐 클리어가 되는 거고 아니고 아는 사람이 너 저기 검찰총장 임기 끝날 때까지 네가 들고 있어라 이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뒤져보면 나오는 큰 뭐 이 저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저기 뭐 사실 장학금 타는 문제도 아니고 입학 증서에 무슨 저 인턴 그 증명서 받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범죄는 아니라서 수사를 할 의지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 정도는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여론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자체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까요? 근데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영장 청구해서 그 정도 들여다보는 것도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사실 윤석열 총장도 억울할 수도 있거든. 자기가 팔았다는 걸 그냥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아예 그냥 투명하게 그럼요. 공개하자. 예.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런데 예. 문제는 영장 청구의 주체가 검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의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가 그러면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이런 건데 사실은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가 우리는 사법부의 전적인 권한이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많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명백한 예를 들면 생기부 영장 청구 같은 거는 1차에서 기각됐었잖아요. 그 기각된 이유는 영장을 청구할 만한 근거를 검찰이 충분히 제시하지 않으면 이게 기각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건은 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긴 힘들다. 그렇죠. 그럼 네. 이제 경찰의 상황은 어떠냐? 경찰은 참 깝깝한 거예요, 경찰은. 검찰이 협조를 해줘야지 경찰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경찰은 하고 싶었잖아요. 예, 하고 싶었고 수사를 진행했고. 네네. 그런데 검찰이 막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요새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수처에 가면 네네.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도 있고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때는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을까요? 그 공수처가 언제 생길지도 기약이... 언제 생겨? 아니 그건 법적으로 7월 1일 날 출범하게 되어 아예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이래서 혼나요, 우리 현인이.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저 확실하게 그게 알았어요. 7월에 생기는 거라 그래서 검찰 입장에선 이번 4월에 선거가 되게 사활을 걸어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선거법으로 당선된 놈부터 시작해서 다 기소하고 조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선거를 치러본 박원석 의원과 제가 팁 드려야 되는데 돈 문제는 요새 거의 안 생겨요. 왜냐하면 다들 돈이 많이 목숨 안 걸고 들어, 조심해.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옛날에 정치자금법 이미 개정돼서 주의하셔야 될 게 명함 돌리는 거하고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니 근데 너무 마음 아파. 명함 돌리는 돌리는 건 거는 사실은 뭐 그건 뭐 당선 무효 사유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80만 원에 네, 우리 다른 최민희 거 하나만 의원님이- 얹으면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좀 억울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된 건데 그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쵸. 귀걸이식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피공약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저기 한 게 허위 합격력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근데 허위 합격력도 다 과거에 자유한국당 쪽에 되게 관대한 판결이 많았어요. 쪽들이 새누리당 많았죠. 쪽에. 허위 네. 합격력이 허위 네. 합격력 그리고 뭐가 있냐 결정적으로 이게 당선 무효 사유되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기부행위 이런 그렇죠. 건데 뭐 네. 요즘에 그런 거 기부행위나 알아서 돈 문제는 조심하니까. 조심하시겠죠. 특히 선거 운동원들에게 밥 사주거나 자봉들에게 밥 사주면 그대로 아웃이고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걸 예를 들면 이제 이 선거를 저한테 해요. 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제가 자봉이에요. 네. 자봉이야. 근데 인터넷을 도와줬어요. 네. 진짜 열심히 도와준 거야. 그런데 얘가 대학생이야, 이분이. 그러면 후보가 이렇게 뭘 하다 보면 누군가가 그래 용돈 써라 이렇게 준 거. 그거 걸린 거예요. 어떤 거는. 200만 원 받은 최명길 의원 있잖아요. 그분은 그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거창하게 많이 돈을 줘서 걸리는 게 아니라 용돈 써라 그래갖고 10명 있으면 10만 원씩 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허위사실 유포 뭐까지 허위사실 유포냐면 띠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예비 후보잖아요. 네. 그런데 예비 후보라는 거 안 써도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 예비자 빠졌다고. 네. 그러니까 예비 되게 조그맣게 쓰던데요. 요즘 보니까. 그 작게 쓰긴 써야 돼, 쓰더라도 쓰긴. 쓰긴 써야 돼요. 엄청 그러니까 이런 조그맣게 게 다 써놨더라고요. 허위사실 유포라. 야. 그리고 예를 들면 단어 하나, 추진, 도입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따져서 허위사실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하고 나면 억울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장 선거는 그렇고
그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선거법을 이제 한번 손볼 때가 되기도 했어요. 뭐 그런 오세훈이 면은 있는 정치 것 같아요. 혐오에 기대서 선거법을 좀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개정된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호별 방문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시 선거 운동도 좀 풀어서 평소에 선거 운동 하고 다닐 수 있게 해줘야 정신 신인이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알리지. 지금처럼 2주 해놓고 2주 선거운동 기간밖에 없으니까 다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서 유세 탔다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선거법 이 제도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가 지들이 관리하라고 관리자 밑에 깔아놨는데 이제 아주 이 머리 꼭대기 올라가고 야 너 그때 추진이라고 말했지 넌 아웃.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선거법의 맹점인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21대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법도 좀 바뀌어야겠네.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 재능 기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개그맨이 가서 돈 개그를 받으면 하면 안 돼. 되더라고요. 돈 받으면 돼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네, 돼요. 돈 받으면 돼요. 성악가가 가서 노래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돼요. 선거운동 하실 때. 여덟 소절 아래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네. 신인이 정말 예. 이게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고 왜 20대, 30대 그 젊은 정치인이 없느냐. 네. 또 이 선거법에 못 쓰니 상당한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운동하기가 어렵군요. 네. 예, 예. 진짜 놀랐던 게 뭐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젓가락은 안 되고 이쑤시개는 된다. 왜냐면 젓가락이 되는 순간 이게 식사가 되기 식사 때문에. 배송으로 예.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뭐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손으로 먹으면 되죠 하면서 다 먹었어요. 잡채까지 해가지고. 네. 아이고. 그 어떻게 다과, 지금 저 얘기는 다과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사무소 선거법, 개소식 이런 거 할 때. 개소식도 하고 일상적으로 누군가 찾아올 때 다과를 대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가벼운. 그런데 그 네. 다과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차와 과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김밥도 안 돼. 김밥도 안 돼요. 김밥은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원래 김밥은 안 되는데 안 돼요? 편법으로 네. 해요. 그리고 젓가락을 안 줘. 손으로 집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이건 이제 편법이지. 식사냐 아니냐. 이걸로 그렇죠. 이제 이 엇갈리는데 김밥 한 줄을 알루미늄 포일로 싸가지고 이 한 줄을 다 먹으면 식사예요. 그래서 김밥을 다 풀어놔. 이따만한 접시에다가 하나. 다 풀어놔. 그러면 한 사람이 뭐 두 알, 세 알 이렇게 먹으면 그건 아니야. 식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젓가락을 줬다. 그러면 식사야라고. 아니 그러면 그래서 김밥에는 네. 포크를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김밥을 이런 선거법은 젓가락으로 진짜 고쳐야 돼요. 그 안에 있는 햄만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젓가락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젓가락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햄만 빼먹어도? 그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미안해. 거기. 선거법이 얼마나 우습게 정치인을 전과자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런 참 우픈 예인데 이런 제도는 다 전 한번 갈아엎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지금 예비 후보 단계 이런 데에서는 뭐 각 당 경선도 안 끝났고 이래서 덜 예민한데 본선 들어가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명함에 뭐 경력 하나라도 잘못 쓰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는 거 경력을 쓸 때도 무슨 수상을 했다. 그러면 그 수상 제목도 틀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아주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입상이 민주당과 예를 들어서 우수상인데 최우수상이라고 그랬다. 그것도 이런 거 이제 걸려요. 허위 사실을 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허위 경력이라 허위 경력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다 또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주려면 빠져나가게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들, 소위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매우 좀 중요한데 굉장히 중대한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미래통합당 쪽에서 뭐 예를 들면 선거 승리를 한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공수처 폐지될 것 같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럴 뭐 수도 있겠네요, 진짜. 윤석열 대권 도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중대한 차질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여간 그 새누리당이 뭐 1당은 못하더라도 저는 100석 넘어가면은 이거 참 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늘공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 생각해 보면은 좀 암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문재인 정부 뭐가 한 2년 남았다고 하지만은 아주 중대한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창진 위원장님, 네. 만약에 국회를 가실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그 공익 제보자로서 이 사회에 보호막이 없는 거, 우리 사회가 이제 건전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른 소리를 했을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여기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렇게 되는 이 상황 때문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오히려 뭐 가해자 비슷하게 역전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공익 제보자 보호법을 꼭 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직장 내 민주주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광화문 집회도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민주노조를 같이 만드는데 동참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내부 직원들이 동참을 못하는 이유가 나는 이 직장 내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민주적인 뭐 활동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걸 경험했다. 근데 이렇게 한다? 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불의에 눈을 감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재벌 경영으로 대표되는 이 독재적인 경영 행태에 대해서 정말 책임 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법들을 좀 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초를 좀 쌓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유, 중요한 가치네요. 네. 중요한 가치가 놓쳐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공의 모든 노동자들 또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되었는데 그런 분들 들어가도 300석이 모자라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엉뚱한 당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아주 골치 아파지겠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정의당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예, 제가 많은 이제 이 재벌하고 우리 사회 제일 기득권 중에 또 최강 권력 중에 한 부류인 자들과 이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많은 권력, 다른 권력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게 언론일 수도 있고 정치도 있을 수 있는데 한결같이 도와준 곳은 의리를 지킨 곳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이었다. 그게 이제 제 마음을 움직였고 또 고 노회찬 의원님이 제가 한번 이제 극렬하게 혼자 대한항공 본사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부침이 있었지만 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당신의 잘못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에 앞장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오히려 하는 현상이 더 많은, 그러니까 권력의 우위가 있을 때는, 근데 오히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 정치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정의당에 몸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잘하셨고요. 네. 저는 늘 그 사실 정의당을 구성하는 분들이 우리 과거에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뭐 그 시민 운동 할 때 쭉 같이 해온 그 뭐랄까? 우리가 대학교 때 지향했던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의당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의원들하고 일을 해보면 물론 민주당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많이 계시죠. 예, 많이 계십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아닌 분들 중에 진국도 많아요. 민주당에도 비슷한. 예, 그런데 정의당은 대체로 이렇게 균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처한 위치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나왔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재판받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조국 장관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탈탈 털어서 나온 소위 개인적인 그 비리 의혹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별개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국 프레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국민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 조국 프레임이라는 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참전하면서 지금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게 칼을 겨눈다는 미명하에 사실 있지도 않은 문제들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선거 직전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13명의 청와대 관계자들을 예. 기소한 겁니다. 이거는 검찰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이 상황에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입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네. 그 엄중함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선언을 하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중하다는 것을 사실은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무엇보다 지지자들께서 진보 개혁 쪽에 지지자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나 이번에 정말 그 고차 방정식을 투표 과정에서 잘 푸셔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자유한국당 그런데 정의당은 뭐 우리 다 고민하고 예, 공익적인 세력은 더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또 뭔가 그 고민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아직 이제 선거 구도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여전히 이제 구도가 움직이고 있는, 판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잠깐 보도를 봤는데 안철수 당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김종로를 필두로 뭐 이동섭 등등이 호남신당으로. 임재훈 등등이 지금 아니죠. 호남신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미통당으로? 입당을 타진하고 있고 의원들이 셀프 제명한 의원들이 안철수를 회동해서 선거연대 해야 된다. 뭐 이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제3지대를 노리고 창당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선거 구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확정이 되고 아마 이제 2월 말 3월 초를 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각 당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건가 이제 이런 경쟁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미래한국당 헷갈려 미래한국당 변수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문제도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해요. 네. 고심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미래한국당과 정의당의 구도를 잘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이 선택을 호소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모여서 좀 이 지혜롭게 대안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뭐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다 다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박창진 위원장님 예.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건 저기 4월에 뭐 보람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공중파 진행자도 아닌데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 아 그런가요? 네. 사랑합니다. 엄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아직도 자로질 듯한 중립의 이 저기 빠져 있어. 왜 그러냐면 또 평화나무 이사장인데 우리는 또 불법 선거를 감시하는 기구라서 뭐또 이제 또 약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황민희 시작이 하고 있어. 황현희 씨 예. 구속이야 구속 아, 당신은. 죄송합니다. 예. 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네. 빤스 목사님 이제 파티 한번 합니까? 네? 갱생의 시간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양반이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집회를 열겠다고 하시는데 쉬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것만은 분명해요. 만약 빤스 목사가 단호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상당 부분의 역할은 우리 김용민 이사장과 평화나무가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 고발하고 또 고소하고 조사받고 물론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사무총장이 받으셨지만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박수. 미리 박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또 영장 기각될 때 분노하셨잖아요. 아니 그래, 그래 그때 우리 방송 방송했잖아. 그날 표정 봤지? 저 그거 수습하려고 애먹었거든요 사실. 죄송합니다. 아유. 예. 자, 미리 이번에는 예. 우리한테 화내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 어떻게 방송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 어떻게 왜 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뭐 화내놓고 뭘 어떻게 화를 낸대? 월요일에는 네. 좋은 소식이 올 것이고 만약에 그때도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선거법 다 어겨 씨발 그냥. 형 잠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다 어겨도 돼 월요일 그러면. 날, 예. 아니 반스가 구속이 안 되면은 선거법 그 있으나 마나예요. 예. 아, 잠깐 수습해야겠네. 또 월요일 날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5분과 또 김용민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를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